그러니까 둔산동 Q&A 공부방 동아쌤입니다. 이제 공부법 영상 같은 거 한 1000여 개 찍고 그랬는데 하도 열심히 질문을 써놔서 이제 답변을 해봅니다. 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다. 전 올해 중2인 여학생입니다. 그쵸? 남학생은 이렇게 길게 안 써요, 잘. 거의. 먼저 질문을 쓰기 전에 일어난 배경들 너무 길어서 너무 길게 불량의 주의에서 이렇게 너무 길게 써서 이거 안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답변해 드리는 거예요. 중요한 질문 부분은 색깔로 글씨로 색깔 글씨 아니다. 어쨌든 표시해 두었습니다. 중2가 되고 난 후 당장 시험이 닥쳐서 중간고사를 봤는데 이게 당장 거치면 안 되죠. 중2가 되면 이 겨울방학 때부터 준비하니까 보통 중간고사 같은 경우에는 보통 뭐 한 3달 정도 준비를 하게 되죠. 왜? 겨울방학에서 다음에 할 때 수준이 달라져야 돼요. 3달, 2달, 3달을 준비해서. 됐죠? 다른 건 다 잘 나오고 수학이 61점이다. 그러면 이 학생이 다른 걸 다 보니까 아까 쭉 보니까 어디 보니까 91점, 97점이네, 97. 그러면 여기 이제 97점이라면 중학교 때 97점이라면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그러면 97점이면 고등학교 때 한 87? 뭐 이 정도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동네에 따라서 시골 97은 60, 77 나와요. 굉장히 많이 차이 나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갈 때 보통 평균이 15점 정도 떨어져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아주 그냥 전국에서 손가락 안에 들어간 중학교다. 특목고 50명씩 보낸다. 이런 중학교 있거든요. 네. 이런 중학교는 성적 평균도 비슷하게 나와요. 근데 어쨌든 떨어진다. 왜? 그러니까 고등학교 공부법에서 중학교 공부법에서 고등학교 공부법으로 변하지 못하면 공부법 자체가 안 되니까 전체 다 하지를 못한다고, 고등학교 양을. 나중에 이제 방학 동안에 트레이닝합시다. 전교권 노려볼 만한데 수학을 포함시켜서 91점이란 말이에요. 그쵸? 그럼 수학은 어렵다 그러는데 실제로 수학이 대학을 보내기 때문에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특목고를 갈 거면 그냥 이거 계속 점수를 맞아야 되지만 특목고를 안 갈 거라면 이 수학이 100점이고 수학을 아주 잘하고 나머지를 못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장래를 위해서는. 그러니까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 수학을. 좀 수학이 융통성 없게 수업 시간에 가르치는 내용과 좀 다른 어려운 문제, 이거 굉장히 많이 그렇게 나와요. 다른 데서도. 꽤 나오는 편이라 수학만 해도 전교 평균이 40점, 이런 거 굉장히 센 학교인데 97이면 학생 자체가 엄청나게 똑똑하다는 거죠. 근데 좀 아깝다는 거죠. 이 수학을 케어를 해서 일찍 시작했어야 된다는 거야. 그 이유가 여기 당장 시험이 닥쳐서 중2가 되고 중간고사를 보잖아. 당장이 아니라 요 기간이 상당한데, 그죠? 평균을 넘어서 61점, 뭐 그러면 어느 정도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이미 전교에 만점자가 2명이다. 뭐 이렇게 달라요. 근데 이런 애들만 중학교 때 이렇게 된 애들이 거의 그 S대 확정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나머지는 다 똑같이 고등학교 내내 노력해야 되고. 그걸 보면 절대 굉장히 잘 본 점수는 아니죠. 당연하죠. 심지어는 학원을 다니면서도 그 점수를 받았다. 근데 학원을 다니고 안 다니고 얘도 당연히 그 전에 다니고, 이게 100점 맞은 애들은 혼자 해가지고 이 평균이 40점대 시험을 100점 맞았다? 이게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얘가 텔레비전에 벌써 나왔겠죠. 천재로. 학원 다닌 겁니다. 다. 자, 하지만 학원 선생님이 절대로 잘못 가르치지 않죠. 다만 학원 특성상 많은 문제를 풀이를 요구해요. 그러니까 심하게 푸는 데는 3000문제를 푼대요. 중간고사까지 3000문제. 그러면 3000문제는 몇 개냐? 3000문제. 전문학원, 수학 전문학원 숙제를 3000문제를 해요. 그러면 한 문제집이 한 700문제, 800문제를 치면, 그죠? 7, 5, 35, 5건. 5건 수학 문제를 풀게 해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까지는 또 3건. 그죠? 그러니까 실제로 푸는 양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문제를 주구장창 풀어서 이 자동으로 손가락으로 문제를 보고 그냥 풀게. 그러면 시험 문제를 분석하니 개념을 놓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되면 이 주둥충 풀었을 때 여기에 있는 개념을 추가로 정리를 했으면 되는데, 왜? 이거 너머에서 나오진 않아요. 실제로.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푼다면 플러스 알파로 정리를 하느냐 안 하느냐는 굉장히 많이 차이 나요. 오늘 공부를 했는데 오늘 공부 중에 중요한 거 5분 뭘까? 5분 동안.
오늘 공부한 것 중에 내가 외워야 될 걸 뭘까, 이렇게. 한 번 더 추가로 공부하는 거. 개념 놓친 부분을 정리를 하면 복습이 굉장히 빠르잖아요. 학원에서 이해했잖아요. 빠르게 넘어오니까 놓친 부분이 많다. 그러니까 이해를 했다고 착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학생은 지금 뭐를 하는 거예요? 범위를 정하고 이해를 했죠. 네. 여기 출력 연습을 암기를 하는 출력 연습을 한 다음에 내가 암기를 했는지 확인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해를 했으면 반드시 암기했는지 확인을 해야 되고, 암기하는데 확인하는 경우가 문제를 풀어서 틀리면 암기가 안 된 거예요. 네. 또 이해를 한 걸 내가 말로 표현을 못하면 암기 못한 거예요. 다음번에 또 약자로 이렇게 간단하게 써놨는데 이걸 이해를 못하면 또 암기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 암기를 왔다 갔다 해야 되거든요. 근데 머리가 좋은 거예요. 이해했다고 생각하는 거야, 한 방에. 이해돼요? 자, 머리가 좋아도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이후 중간고사로 학원을 옮기거나 그만두고 혼자 공부해야지, 이렇게 하면 언제 학원을 옮기거나 그만두는 거냐면, 학원을 옮길 때는 진짜 그 학원이 이제 결함이 있어서 실력이 이러다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경우고, 그만두고 혼자 하려면 혼자 집에서 주말이든 뭐든 혼자 공부한 경험을 쌓아야 돼요. 경험을 쌓아서 그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누적 기록부 쓰시는 거예요. 그거를 쌓는데 그냥 매일 안 가도 일주일에 2번만 가도 충분히 물어보겠다 이런 게 자신이 생기면 그렇게 해도 돼요. 혼자 해도. 이해돼요? 모르는 것만 다 알려주면 되잖아. 1월 중부터 꾸준히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너무 늦었죠. 그죠? 지금 학원을 3년 가까이 다니기도 하고 들어가는 교육부 쪽으로 측면에서 굉장히 덜 들고 그리고 학원쌤들은 정말 좋으신 분이지만 학원이다 보니 레벨이 평가에서 발을 들어가고 이런 개념이 레벨마다 안 맞는다고. 잘하는 애들 못하는 애 섞여 있고 분위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동네 학원이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학원은 다 그래요. 이렇게 잘하든지 못하든지 이렇게 레벨을 나누든지 섞어서 하든지. 근데 1대1로 하는 거랑 굉장히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경우에 학원 전체 분위기 조금 바꿔 안 좋은 쪽으로 쏠리고 계속 다니는 게 맞는가? 이렇게 상위권에서 이런 생각을 하죠. 그래서 상위권을 원래 이렇게 따로 가르치기도 해요. 상위권만 묶어서. 그 다음에 상위권 아이들한테 네가 잘하는 친구를 데리고 오라고, 너랑 입맛에 맞는. 이렇게도 하는데 그렇게 안 하고 난 그런 의사가 없다 라고, 근데 1대1로 해달라 이렇게 말을 못하니까. 그죠? 주변 친구들 학원행을 얘기하면 과제량이 다 틀려. 학급마다 시험 기간이 되면 기출문제도 다 달라요. 그죠? 그러면 시험 점수, 시험지 이게 그러면 학원마다 이 시험지에 정보가 있는데 작년 시험을 똑같이 선생님이 내느냐? 안 그래요. 선생님이 바뀌어요. 작년 기출문제 봐도 선생님이 바뀌면 안 나온다고. 대략 그 학교 수준은 알 수 있는데 인터넷 뒤지면 나온다고. 근데 이게 중요한 건 아니라고. 왜? 중학교는 고등학교 대비로 실력을 쌓아나가는 건데 이럴 때 있어. 특목고를 가거나 외고 과고를 가더라고. 그래서 이 내신 점수를 극도로 높이 맞아야 되는 경우는 좀 이렇게 신경 쓸 수 있지만 아닌 경우에는 고등학교 대비하는 게 더 맞아요. 이해됐어요? 고등학교 대비를. 그러니까 이 학생은 지금 이렇게 공부하는 초점이 특목고를 간다거나 아니면 고등학교를 대비한다거나 이런 뚜렷한 목표가 있어야 되는데 그 뚜렷한 목표를 여기 안 보이네. 이해돼요? 응? 자,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시험을 망쳤다고 기출문제 데이트 못 모으고 뭐 이런 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걸 주든 안 주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중학교 수준에서는. 학원은 학교와 다르게 돈을 지불하는 거 맞죠? 그러면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인가? 학교보다도 훨씬 더 있어야 하는데 실제로는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 시간이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 수업 듣는 법 이거 꼭 드세요. 꼭 들어야 될 게 뭐라고요? 동아쌤 학교 수업 듣는 법 꼭 권한다고. 이해됐어요? 자, 그런데 학원에 다니면서 이점이 당연히 있어야죠. 그죠? 네. 그러면 선행하는 친구, 고등수학을 선행하고 있는 애. 근데 이렇게 돼서 불안하다고 그러는데 이 불안할 때 두 가지예요. 내가 선행을 할 수 있느냐, 선행의 조건.
선행을 하는 게 맞느냐? 선행을 왜 하느냐? 그쵸? 니네 어쨌거나 뭐 중1, 2 수학을 조금 배우고 지금 중2는 수학하니까 편하죠? 그러면 여름방학 때 중3 거를 시키고 가끔가다 또 중3 거 시키고 지금 일때는 자기 학년 거 하고 해나가다가 고등학교 거를 시키는 이유는 나중에 수학이 양이 너무 많으니까 지금처럼 조금 알아놓고 하면 혼자도 풀 수도 있고 유튜브 보거나 동영상 봐도 이해할 수 있는데 안 그러면 이해할 수 있는 게 너무 적으니까. 이해되세요? 자, 학원이나 영어 같은 거 쌤 잘 가르쳐준대. 전체적으로 같은 양 진도 조금 안 된다. 근데 학원은 그래요. 이렇게 되면 여기 90점, 여기 70점 요 사이에 애들이 학원이 제일 잘 맞아요. 근데 90점 넘어가려면 여기는 본인이 해야 돼. 학원 플러스 알파. 이 전에는 여기는 과외 안 하면 힘들고 여기도 그러면 학원 안 하냐? 그럼 학원 해야죠. 학원 하면서 플러스 과외 해야 돼. 그런데 실제적으로 여기 있는 애는 인강만 해도 충분히 가능해요. 90이 넘으면. 근데 여기 있는 애는 인강을 하면 딴짓을 해요. 그래서 강제로 숙제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고비를 넘느냐 안 넘느냐 이 차이예요. 공부에서는. 그러면 영어 자신 있고 따라잡히고 학원에서 분위기가 있고 붕 뜨고 그래서 타이트하게 공부하는 게 어떠냐? 더 진도 나가고 그러면 이렇게 돼서 이 학생한테 학원에서도 따로 숙제를 내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느냐 마느냐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학원을 수동적으로 다니지 말고 능동적으로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요구하면 공부 잘하니까 관리하려고 수용할 거라고 원하는 거를. 그러니까 내가 니네들한테 맨날 뭐 물어봐? 뭐 해줄까? 뭐 해줄까? 뭐 해줄까? 능동적으로 자기 필요한 거를 자기가 만들어 가야 된다고. 그지?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본인이 원하는 걸 자꾸 찾아야 되고. 어쨌든 이제 학원을 의미가 사라진다. 학원을 옮기는 것이냐, 그만두느냐, 집이나 도서관에서 하느냐. 요걸 왜 고민해요? 이걸 스스로 어느 정도 해본 경험이 있어야 돼요. 스스로. 그러니까 니네도 나중에 그만두고 싶기 전에는 이렇게 하는 걸 나한테 얘기를 해서 언제쯤에는 그만두고 싶어요. 그러면 연습을 해야 돼. 일주일에 2번 오는 거. 그래서 다 질문하고. 나중에 한 번 오는 거. 그 다음에 이거를 그냥 혼자 나한테 물어보고 인터넷에서 찾는 거. 유튜브에서 찾아서 해결하는 거.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 보면 기말고사 한 달 남았어. 받아주지 않을 거고. 받아주는데 성적 좋으면 당장 그만두고 독학을 하기에는 위험 부담 크고. 자, 6월달 학원 다녀보고 7월부터는 혼자 하고 옮기고 독학에 기울었고 독학하기에는 많이 불안하고 경제적으로 부담 크고 학원비가 좀 싸고 여기는 경제적인 부모님에 더 얹힐 수 없고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 잡아봐. 자, 방학 때 트레이닝을 시키고 지금 니네 기본적으로 뭐 시켜? 스스로 자기 주도로 혼자 공부하는 거. 그러면서 내가 뭐 해? 뒷마무리만 해주면서 그렇게 공부하지 말고 요렇게 하렴, 그렇게 하지 말고 요렇게 하렴 이렇게 맨날 얘기해주지. 그렇게 해서 스스로 능력이 늘어나면 이게 독학이 가능한데 이 자기주도 학습은 성인용으로 개발된 거고 독학할 수 있게 플러스 EBS나 교육방송 보면 당연히 혼자 할 수 있는데 혼자 공부할 때 방법이 고정되면 나중에 또 학원 가고 그러면 또 안 되잖아, 그치? 여러 가지 방법들을 다 배우고 알아야 된다는 거지. 이해되세요? 근데 여기에 이 학생은 이제 진짜 질문을 드릴 건데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질문이 아직 안 나왔어. 또 봐야지. 자, 독학을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만 서울대가, 자기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서울대 연구대를 못 가. 자, 그 다음에 독학은 뭐라고요? 혼자 공부하면 혼자 50페이지를 볼 수 있는 건데 이게 점점 능력이 늘어나. 그래서 나중에는 500페이지를 봐, 하루에. 이 능력을 볼 수 있는 양과 속도를 계속 전진시키는 게 독학이야. 근데 단점은 뭐냐? 이 계획을 잘못 짜고 본인 비판적으로 분석을 잘 못해. 그래서 학습 누적 기록부를 쓰면 내가 이거 쓰라 그랬지? 그럼 나름 개선이 되지? 그래서 이걸 써야 돼. 학습 누적 기록부를 쓰면서 해야 돼. 독학을 하게 되면 제가 머리가 좋은 편이 아니어서
쉬운 참고서나 교재라도 혼자 이해하기 쉽지 않을다. 이걸 자꾸 이해하는 법을 연습해야 돼. 읽고. 이게 요점 정리하는 법, 읽는 법, 공부하는 법 자꾸 가르쳤잖아. 그지? 자, 수학, 인강 보기 전에 항상 뭐부터 보라고 했어? 책부터 보고. 책 보고 모르는 부분만 찾아서 인강 보는 거야. 자, 인강을 보던, 해설지를 보던, 답지를 보던 다 똑같아. 인강도 답지 설명해 주는 거잖아. 혼자 책을 보고 하면 몇 배 빨라. 필요한 것만 보는 거야. 이게 보는 법, 인강 듣는 법 하고 꼭 보셔야 돼요. 제가 유튜브에 있는 거. 동아샘 인강 듣는 법. 저는 개인적으로 영어 복화, 문법 리딩, 듣기 말하기 이런 식으로 나뉜다고 생각하는데 각각 추천해달래. 자, 이 능력에 따라 추천하는 게 다 다른데 가장 좋은 방법, 중학교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문장을 독해하는 거예요. 단어장에도 문장 있죠? 그거를 이렇게 독해를 해요. 그래서 문장을 독해를 빙빙빙빙 한 다음에 단어를 외우기 시작해요. 여러 번. 문법책도 문법책에 나오는 영어 문장만 다 독해를 해요. 빙글빙글. 그런 다음에 이 옆에 있는 문법을 읽어봐요. 이해됐어요? 네. 그러면 이거를 하는데 기본이 되는 게 뭐라고요? 천일문이에요. 천일문. 천일문 독해해주면서 문법 설명해주죠. 어? 유튜브에 있는 천일문을 듣고 쓰기를 바란다고 나는. 이 설명하는 것까지. 집에서 주말에 이거 2시간씩? 토요일 2시간, 일요일 2시간. 이 정도 거는다고. 오케이? 네. 그럼 영어 학원 하나 다니는 거랑 똑같아. 니네한테. 오케이? 네. 장기 걸쳐서. 자, 그러니까 이게 수준마다 다르니까. 시험 기간에는 어떤 수학 문제지? 자, 올백이나 체크, 백발백중, 요런 것들 있죠, 이런 거. 그냥 기본 문제집. 원래는 1등급 문제집이나, 기출 문제 어려운 거, 뭐, 이렇게 1등급 관련 걸 봐야 되는데, 자, 이거 기출 문제집을 풀어서 몇 점 더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를 다 풀고, 시험 문제 도전해보고, 틀린 거 정리해서 고등학교 거를 나가는 게 중요할 수도 있어요. 자, 시험 기간에 어떤 영어 문제집, 올백, 자, 이렇게 나오잖아. 올백, 체크, 백발백중, 요 정도 수준이면, 예를 들어서, 수학이 100점 만점이면, 둔산동에서 이 정도 풀고, 올백 기출, 체크, 백발백중 풀으면 70점 나오죠. 70점, 60점. 맞아요. 학원을 만약 옮기면, 가격 제외, 어떤 것을 우선순위로, 본인에게 어떤 도움을 주고, 뭐를 위해서 학원을 가는 게 중요하지. 어떤 것을 시스템이 좋고 거기 분위기가 형성되고 학원을 선택한 학원은 이렇게 시스템이 정해져 있어요. 딱 가보면. 그래서 설명을 들으면 자기들은 이렇게 한대. 그런 학원이야. 근데 슬슬 공부 습관을 잡으려면 학원은 진도 나가는 외에는 특별히 진도 나가고 좀 문제 제공해주고 이 정도의 역할을 많이 하죠. 특수반, 특별반 아니면. 공부 습관은 혼자 해가야 되는 거고, 이걸 틀린 거를 피드백을 할 수 있으면 되는데, 이걸 하기에 스터디 플래너하고 내 학습 누적 기록부하고, 이게 훨씬 나요. 몇십 년 해보니까. 스터디 플래너는 너무 복잡해. 습관을 못 받고 한눈에 안 보여. 이거를 다 쓰고, 고등학교 때 이거 쓰면 돼. 이거를 2년 이상 쓰면. 이해되세요? 그러면 저기 있는, 서울대단에 스터디 플래너 저기 있는 거 저 쓰레기통 위에 저기 3개 쭈루룩 있죠? 노란 거 저거 나중에 보여줄게요. 저거 보고 하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이 학생 종합형이 뭐냐면 1번 특목고를 바라는 것인지 그냥 중학교 공부를 잘하는 것인지 고등을 대비를 한다든지 요게 안정해져 있어. 첫 번째. 두 번째 학원을 가고 나머지에 공부하는 집중력은 있어 보이는데 공부 습관이 뭐가 문제인지에 분석이 안 돼 있어. 자, 세 번째. 이 학생은 학원에 지금 학원에 대해서 너무 집중하고 있는데 학원 뭐 20%? 나머지 80%는 자기 탓이거든. 수업하는 거, 인강 듣는 거, 자기 정리하는 거 이 부분이 더 중요할 수도 있거든. 그러면 이거를 학원을 다니고 있는 상황에서 이 부분을 개선을 해야 되는데 이걸 바꿀 생각을 하고 있어. 2대 8인데.
이해됐어요? 또 네 번째는 어쨌든 머리는 되게 좋은 것 같은데 늦었어. 공부가. 지금 고등 나가고 있어야 되는데 97점짜리면 몇 학년이라 했지? 2학년. 중2라고 했죠. 그러면 지금 고등 나가느라고 정신없을 건데 수학. 자 5번은 그리고 이렇게 요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요 예를 들면 하는 책의 수준이 중간 수준이야. 더 많은 수준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6번은 학원에서 이게 많이 준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공부 잘하는 애들은 그 양보다 더 많거든. 이 학생이 열심히 많이라는 게 서울대 가는 애들로 쳤을 때는 열심히 많이 한다. 요 학원에서 많이 한다. 많이 한다. 열심히 한다가 서울대 하는 애들의 40% 선이라는 느낌이야. 양이 많은 게 아니라고. 그 본인이 능력을 늘려서 더 빠르게 더 많이 해야 되거든. 응? 근데 7번. 어쨌거나, 이 학생이 이렇게 되면서 하다가 집중해서 당장 하고 했는데, 방학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게 성패가 달릴 것 같아. 방학을 뭐 10시간 이상 공부를 하느냐, 안 공부하느냐. 왜 그러냐면, 이렇게 97점 맞고 나머지 다 하는 애가 수학이 60일이면 방학을 제대로 못 보냈다는 거. 됐어요? 그 질문도 되게 많이 되어 있는데, 특별히 본인에게 도움이 되는 질문은 없어, 여기에. 뭔가 본인이 이런 상태니까 이렇게 개선하겠습니다. 개선하세요 하고 해주고 싶은데 없어, 이게. 학원 바꿔야 될까? 뭐 상황에 따라 다르지. 학원 문제가 아니라 용 문제일 텐데, 나머지 기타 공부. 자, 그러면 뭐 어쨌든 첨부 파일 보시고 첨부 파일 안에서 필요한 내용 찾아가지고 골라서 보시고 계획을 실행을 해보고 특히 학습 누적 기록부 찾아서 쓰신 다음에 매주 개선을 하면 개선을 하면서 본인을 파악을 해야 발전을 하는데 이제 실제적으로 똑똑하고 공부도 잘하는 애인데 어떤 방향성으로 갈지는 정해지지 않은 것 같으니까 수학을 이렇게 늦게 시작했다면 그게 제일 문제인 것 같습니다. 돈산동 동학생.